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싶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 말입니다. 젊을 때는 힘들어도 바쁘면 괜찮았습니다. 할 일이 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말년으로 갈수록 이상하게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괜히 피곤하고 딱히 걱정할 일도 없는데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붙잡고 있는 건 오히려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 쓸데없는 걱정,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놓아도 되는 집착, 이런 것들이 조용히 마음을 눌러옵니다. 그래서 말년의 삶은 잘 사는 법보다 잘 내려놓는 법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내려놓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버리면 후회할 것 같고, 정리하면 미안할 것 같고, 놓아버리면 내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놓일까요? 이 질문 속에는 말년을 사는 대부분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아무 걱정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말이 적어도 편안하고 하루가 단순해도 불안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괜히 바쁘지 않아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인데도 늘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많은 걸 붙잡고 계십니다. 이미 지나간 관계, 해결되지 않을 걱정, 바뀌지 않을 사람, 돌아오지 않을 시간, 이걸 놓지 못해 마음이 계속 피곤합니다. 그래서 말년의 홀가분함은 돈이나 건강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갈립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조건은 비슷한데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크게 가진 게 없어도 늘 얼굴이 밝고, 어떤 분은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도 늘 마음이 답답합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무엇을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년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수도처럼 수행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년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차분히 내려놓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삶이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말년에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누군가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말년에 홀가분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람과 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의 문제보다 기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만큼 했으니 돌아오는 게 있겠지. 이제는 좀 편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쌓이고 그 실망이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기대가 동력이었습니다. 기대가 있어야 더 열심히 살 수 있었고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기대는 짐이 됩니다. 특히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자식은 이럴 거야. 친구는 이 정도는 해주겠지. 오래 봤으니 알아줄 거야. 이 기대들이 하나씩 어긋날 때마다 마음은 계속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자식 근처로 이사한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제는 자식이 조금 더 챙겨주겠지, 조금 더 신경 써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자식은 바빴고, 연락은 뜸했고, 만나는 횟수도 기대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서운했고, 괜히 외로웠고, 괜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괴로웠던 이유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그분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그래야 덜 아프겠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고마웠고, 연락이 없어도 덜 서운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상처받을 이유도 함께 내려간 것입니다. 말년을 홀가분하게 사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에게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해줬으니 돌아와야 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알아줘야 한다. 이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닫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배려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말년이 되면 괜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직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예전 같지 않은 나를 자꾸 채찍질하게 됩니다. 이 기대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홀가분하게 사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기대를 낮춥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 못해도 괜찮다. 쉬어도 된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줍니다. 이게 말년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에게서, 삶에게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 이것만으로도 말년의 삶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처음에는 패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삶에서 한 발 물러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삶의 주도권이 다시 자기 손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생각과 달라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말년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랫동안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이어오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부터 항상 모임을 챙기고 연락을 먼저 하고 자리를 만들던 분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애쓰니 나도 소중하게 여겨지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조금만 늦게 하면 모임이 흐지부지 되고 본인이 빠지면 모임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많이 허탈했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도 안 보나? 이렇게까지 의미 없는 존재였나? 이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먼저 연락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그 결심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외로워질 것 같았고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연락이 오는 사람은 계속 연락이 왔고 연락이 끊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고 서운함을 쌓아둘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말년을 홀가분하게 사는 분들은 이 정리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대만 내려놓았을 뿐인데 관계가 저절로 정돈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하루가 허무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괜히 실패한 하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서두르지 않게 되고 조급해지지 않게 되고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비교는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이 사라지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은 달라 보입니다. 늘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표정입니다. 이 표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괜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괜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은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관계가 줄어도 마음은 오히려 넓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결국 이것으로 정리됩니다. 말년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말년에 홀가분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물건과 생각을 동시에 줄이는 것입니다. 말년의 삶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꼭 큰 걱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조용히 쌓여서 삶의 무게를 키웁니다. 젊을 때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든든하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몰라서, 나중을 대비해서,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물건을 하나둘 모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이 물건들이 짐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정리하려고 보면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아깝고 추억이 있고 괜히 버리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그대로 쌓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고 어디를 봐도 정리할 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아오신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집안 곳곳에 예전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쓰지 않는 가전, 입지 않는 옷, 열어보지 않는 서랍. 본인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 잠시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이 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면 이게 다 무슨 짐이 될까? 그때부터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하나, 서랍 하나, 박스 하나,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집이 넓어져서가 아니라 생각할 게 줄어들어서였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건 머릿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말년을 무겁게 만드는 생각들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다. 이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생각을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만 피곤해집니다. 홀가분하게 사는 분들은 이 생각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않고 자꾸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 삶에 필요 없는 생각이라고 선만 긋습니다. 생각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일은 다시 꺼내지 않고 바뀌지 않을 사람은 마음에서 조금 떨어뜨려 둡니다. 이 선택이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물건을 줄이면 청소가 쉬워지고 청소가 쉬워지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생각을 줄이면 걱정이 줄어들고 걱정이 줄어들면 잠이 편해집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말년을 홀가분하게 사는 분들은 큰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덜어냅니다. 오늘 안 써도 되는 물건 하나, 오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생각 하나, 이렇게 덜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단출해집니다. 단출해진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해 보입니다. 집이 단정해지고, 표정이 단정해지고,
하루의 리듬이 단정해집니다. 이 단정함이 말년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결국 이것으로 정리됩니다. 물건을 줄이면 집이 가벼워지고 생각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줄일 때 말년의 삶은 눈에 띄게 홀가분해집니다. 말년에 홀가분하게 사는 세 번째 방법은 하루의 기준을 낮추고 오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년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앞날이 불안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하루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오늘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마음을 계속 압박합니다. 젊을 때는 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이 기준은 짐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가 아니라 잘 살았는지를 계속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홀가분하게 사는 분들은 이 질문을 바꿉니다. 잘 살았는가 대신 무사했는가를 묻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의 무게를 확연히 줄여줍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은퇴 후 하루 계획을 빽빽하게 세우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산책, 점심에 약속, 오후에 취미, 저녁에 정리,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마음이 놓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것의 절반도 하지 못하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한 하루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루의 기준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프지 않았는가? 크게 속상하지는 않았는가? 잠은 잘 잤는가? 이 세 가지만으로 하루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가 실패로 느껴지지 않았고 아무 일 없는 날이 오히려 좋은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년을 홀가분하게 사는 분들은 하루를 성과로 재지 않습니다. 결과로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갔는지를 봅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오늘에 집중하면 내일을 덜 걱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걱정은 오늘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이 버거우면 내일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사람들은 오늘을 가볍게 만듭니다. 큰 계획 대신 작은 리듬을 만들고 멀리 보지 않고 지금을 봅니다. 아침에 눈 뜨기, 밥 잘 먹기, 조금 걷기,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일상이 말년에는 충분한 삶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사는 분들은 자기 하루를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 누구는 활동이 많다. 누구는 아직도 바쁘다. 이 비교는 하루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잘만 사는데? 이 생각을 의식적으로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말년은 각자의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느려졌다는 건 뒤처졌다는 뜻이 아니라 멈출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말년의 삶은 앞으로 더 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를 편안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선택입니다. 오늘을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되고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말년에는 가장 귀한 하루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것. 이 허락이 말년의 삶을 가장 가볍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말년에 홀가분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단한 결심이나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말년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에게 거는 기대를 내려놓는 일, 물건과 생각을 동시에 줄이는 선택, 하루의 기준을 낮추고 오늘에 집중하는 태도, 이 세 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년의 삶은 더 쌓아야 편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어낼수록, 비워낼수록 숨 쉴 공간이 생기는 삶입니다. 젊을 때는 버티는 게 미덕이었고, 참는 게 강함이었고, 앞으로 가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계속 안고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해왔고, 이미 충분히 버텼고, 이미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말년을 홀가분하게 사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아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삶의 무게를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 살아와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붙잡는 힘보다 놓는 힘이 더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관계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은 넓어집니다. 집도 조금 단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루는 편안해집니다. 계획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잠은 깊어집니다. 말년의 삶은 잘 해내는 삶이 아니라 잘 쉬어가는 삶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어제의 나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면 그걸로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이제는 삶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모든 걱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덜 생각하고, 덜 붙잡고, 덜 기대하는 대신 조금 더 숨 쉬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지금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말년을 가볍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당장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하나쯤 남았으면 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가볍게 살아도 된다. 이 생각 하나가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짐이 아닌 숨이 되고 의무가 아닌 여유가 되며 걱정보다 평온이 많은 그런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